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볼 거고요. 시그널 이 섹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은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특히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 역시나 큰 폭의 하락이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제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5.7%를 넘길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뚜렷한 반등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 속에서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인데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외국인들이 좀 무서운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방을 좀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오늘 한 주 시황평은 미국 주택가격 지수 예상치 상에 의한 하락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미국의 구글이 알파벳이죠. 실적 발표가 새벽에 좀 나와서 시간 외로 좀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개파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가 주택가격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아직까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주택가격이라는 게 어쨌든 미국에서 대출을 많이 끼고 사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떨어져 줘야 어느 정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기업들 실적도 이제 4분기에 대한 예상치를 점점 낮춰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경기가 좀 살아나게 되면은 또 기업들 실적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나오면서 점점 좀 기대치를 낮추는 모습에 또 경기가 또 좋아지지 못하니까 어쨌든 지수는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당분간 뭐 약세장이 좀 계속 지속될 거라는 좀 불안 심리가 좀 강한데 일단 저는 일단 하락장이 이렇게 왔었을 때 대부분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이 공포심에 이제 들어갈 시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시기가 지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를 좀 봤었을 때 이제 750선이 어떻게 보면 좀 강한 또 지지 역할을 좀 해줬었거든요. 화요일 날 750선 부근에서 또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750선을 약간 좀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차트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 일단 오늘 751포인트, 아직까지 750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데, 뭐, 이것도 이제 오후장에 언제까지 좀 버텨줄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이슈도 좀 남아있고, 이스라엘 장관도 역시나 지상전에 대한 의지, 계속 좀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뭐, 먼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뭐, 당한 만큼도 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전쟁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리스크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안 좋은 내용만 나왔을 때 이제는 저는 좀 슬슬 좀 저점에 대한 부분도 낙폭 과대도 있고 고점 대비 하락폭이 20%가 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925포인트 부근에서 시장이 지금 750선까지 강하게 조정을 좀 받았다. 그래서 이 정도 하락이면은 충분히 이제 20% 조정이 나왔으면은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더 공포심을 가지고 좀 시장을 보시기보다는 반등에 대한 타이밍을 좀 노리시는 게 낫지 않나. 뭐 물론 아직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당장에 갑자기 급반등으로 올라오진 않더라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한 번의 바닥을 만든 이후에 두세 번 정도의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이 반등이 항상 나와줬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항상 시장이 그래왔어요. 이렇게 큰 폭의 하락 이후에는 뭐 한두 번의 흔들림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왔고 또 20%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은 한번 이렇게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받고 올라오는 모습, 또 하락 이후에 두 번의 한 바닥을 만들고 나서 반등해 주는 모습, 꼭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해왔거든요.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은 이렇게 반등장이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지금이 딱 그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와주고 나서 좀 다시 한번 이 하락에 의한 반등 최소 10% 지수로 따졌을 때 한 10%에서 15% 사이에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조정을 좀 봤는데 뭐 특징주로서 뭐 상승 섹터는 아니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적이 뭐 나쁘게 나온 건 아니에요. 예상 가이던스에 비해서는 양호하게 나왔습니다만은 내년 상반기까지 매출이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는 점에서 좀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태까지 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와서 뭐 또 안 좋게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수요가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늘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빠진 거긴 한데 반도체 업종도 그렇고요. 항상 반도체도 뭐 매출이 좀 잘 나왔지만은 거기에 따른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좀 빠지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약간 치킨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산 배터리가 일단 계속 팔리지 않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이런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 이 양대 산맥으로 좀 볼 수 있는데 뭐 일본은 좀 제외하고 중국이 어느 정도 이런 재고 물량이 좀 많이 남아서 이런 중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뭐 망한다든지 아니면 뭐 회사가 매출을 좀 줄인다든지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은 그때 다시 우리나라 제품들이 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2차 전지 관련주들 보유하신 분들이 좀 힘든 시기에 반도체 업종도 항상 그래왔거든요. 이 치킨 게임에서 좀 승리했었을 때 다시 한번 또 상승 시세. 지금은 이제 반도체 업종이 또 양호하게 또 올라오듯이 2차 전지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힘든 시기겠지만 좀 이 시기를 잘 이겨내셔야지만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지나면 또 좀 반등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면은 지금 낙폭 과대 이한 좀 하락이 좀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좀 견뎌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반등 시그널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몸의 선물 없지만 기술적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니까 뭐 오늘 내일까지는 계속 시장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저희가 하반기에 실적 시즌을 기다렸지만 막상 또 반도체와 비롯해서 2차 전지주들 역시 실적이 발표될수록 지수 하방을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패닉셀 이후로 해서 지수가 다시금 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급락의 마지막 구간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기술적 반등이 어느 지점에서 가능할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종우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분석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시황 분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다뤘던 게 소의 럼피스킨 병이었는데요. 새로운 관점에서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닭고기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인데 짚어주실까요? 네, 이 럼피스킨 병이 좀 생각보다 좀 오래 좀 지속이 됩니다. 확산 속도도 엄청 빠르진 않아요. 어쨌든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확산 속도가 구제역이라든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조류 독감에 비해서는 좀 느린 편이긴 한데 일단 이 확산 속도를 막기 위해서 소 경매장을
당분간 좀 폐쇄한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소들끼리 좀 만나면 뭐 좋지 않기 때문에 돼지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로도 전염이 좀 되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또 빠르고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뭐 새들이 또 날아다니는 경우도 많아서 좀 확산 속도는 좀 빠른데 일단 이런 소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경우가 경매장 같은 경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매장을 좀 당분간 폐쇄하면서 이게 확산 속도를 줄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경매장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소의 그런 뭐 유통 과정이 좀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상대적으로 닭고기 관련주들과 돼지고기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뭐 매출이 뭐 엄청 늘어난다기보다도 뭐 시장의 이런 테마에 의해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가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약세를 보일 때는 식품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일단 경매장, 요거 좀 폐쇄에 따른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길게 볼 수 있는 테마로 좀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시장이 좀 불안하고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자금이 좀 몰리는 게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 보면은 마니커 FNG, 그리고 마니커, 농업합주테이블 이런 종목들인데, 시총들 항상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게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심해요. 그래서 마니커 FNG 600억, 마니커 700억, 농업합테이블 한 800억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평소 거래가 거의 없는 종목입니다. 거래 대금도 적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순간 이렇게 거래 대금 몰리면서 급등하다 보니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승하는 종목 찾다 보고 손실 본 종목들 만회하려고 이런 종목들 들어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일단 길게 보실 수 있는 테마는 아니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일단 요거에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이런 확산 지역이 좀 늘어나는 속도가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넘어갔다 이런 기사들이 꾸준히 나와준다면 기사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지 뭐 실제로 이게 뭐 이걸로 수혜를 보는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침에 시세가 좀 나왔다면은 오후장에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고 특히 다음날 오버나이트로 넘겼을 때는 또 개파락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좀 이런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호가 물량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거래 대금을 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들은 그냥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슈 정도로만 이런 이슈로 올랐다 이렇게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마니커 같은 종목들은 워낙에 시총이 작기 때문에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서 대응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켜만 보시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두 번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마이크로플라즈마 이 폐렴이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1월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주도의 흐름 짚어볼까요? 네, 지금까지는 마이크로플라즈마 관련해서 치료제 쪽으로 좀 많이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이하게 산소호흡기 관련주 쪽으로 메가이시스가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코로나 백신, 뭐 치료제, 뭐 마스크, 뭐 산소호흡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가이시스도 28% 거의 상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한가에서 조금 못 미치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 거래 대금은 한 200억이 좀 안 됩니다. 이 종목도 시총을 보면 이제 500억이에요. 굉장히 좀 작죠. 그리고 메디아나도 오늘 같은 이슈로 좀 올랐었는데 메디아는 한 6% 윗꼬리를 달고 쭉 밀리는 모습인데 대부분 종목들이 요즘 이래요. 상승이 좀 나오더라도 순간 확 밀리는 경우도 많고 메디아나도 시총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일단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너무 많고요. 어쩔 수 없죠. 뭐 대형주들이 계속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뭐 실적이 잘 나와도 자꾸 밀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이슈들만 좀 찾아서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뭐 저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런 종목 실제로 많이 매매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 보는데 저희가 또 방송에서 이제 특징적인 테마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뭐 이런 종목들이 자주 나옵니다. 최근 시장에서 대형주 쪽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실적이라든지 정말 이 종목은 정말 호재가 좀 나와서 좀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개별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급등할 수 있는 테마 이런 좀
좋지 않은 테마들로 상승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방송 중에 좀 많은 종목들을 좋은 종목들을 언급해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데 시장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질병 관련의 이슈로 좀 올라갔었을 때는 실제로 이제 매출이 늘어난다기보다도 이런 의료 테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마성 이런 이슈로 올랐다 이렇게 좀 체크 역시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상한가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만은 오후장에 또 상한가를 들어간다면 뭐 내일까지는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는 있는데 또 내일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금요일 날 항상 제가 똑같이 말씀 좀 드리죠.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조정을 좀 많이 받는다. 그래서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종목들은 일단 관망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시총이 좀 어느 정도 되면서 어떤 하방에 대한 지지가 좀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 매매할 종목들이 그렇게 썩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략주를 잘 못 드리는 편인데 일단 잠시 후에 공략주에 대해서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이런 종목들은 그냥 관망만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매매 관점으로 보시더라도 비중은 굉장히 좀 낮게 해서 매매를 하시되 일단 오후장은 항상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당장 오늘은 오후에 상한가에 안착해줄 수 있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내일 같은 경우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장을 넘기더라도 일단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관점에서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시그널도 확인해 볼 텐데요. 더 핑크퐁 컴퍼니의 베베핀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미국의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삼성출판사가 오늘 또 강세인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삼성출판사는 이게 원래 그 아이를 키우시는 분 아실 텐데 Y라는 시리즈 이런 거 이제 판매하는 회사인데 핑크퐁 지분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일하게 이제 핑크퐁 관련주로 이제 상승이 좀 나오는데 오늘 이제 핑크퐁 컴퍼니에서 만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요게 이제 1위를 차지했다라는 이슈로 좀 상승이 나왔는데 좀 이게 뭐 직접적인 이슈가 되진 않죠. 어쨌든 매출이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게 상한가를 들어갈 정도의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시장에서 이제 가는 종목들이 없고 워낙 이 핑크퐁이 뭐 유튜브 조회수를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기상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역대 그 조회수 1위가 이 핑크퐁의 아기상어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이제 나올 때마다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다가 뭐 윗꼬리 살면서 밀리는 종목이 삼성출판사예요. 그래서 오늘도 좀 이런 이슈로 갔다가 좀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봤는데 상승 시세가 좀 유지가 좀 됩니다. 상한가 잔량도 아직 좀 남아 있고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자금이 그냥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 한 73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만큼 적은 금액으로 상한가를 만들었다. 시총은 한 1,70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시세면은 일단 내일 정도도 일단 긍정적으로 갭상승은 나올 수 있겠는데 요게 일단 이슈적인 면에서는 뭐 계속 1위를 한다면 올라갈 수 있죠. 예전에 우리나라의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그 영상들이 넷플릭스에서 이제 1위를 했었을 때 계속 뭐 순위를 치고 올라갈 때 뭐 5위에서 3위, 3위에서 2위, 2위에서 1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계속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뭐 1위를 했다라는 점, 뭐 이래서 이제 더 갈 게 없고 계속 1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호재가 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2위로 내려가면 또 급락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게 길게 볼 수 있는 테마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일단 삼성출판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예전에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핑크퐁 컴퍼니가 유튜브에서 이제 조회수가 좋으니까 이제 나스닥 상장 준비했었는데 뭐 그런 이슈는 일단 장기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나와준다면은 뭐 크게 좀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영상 콘텐츠 이런 거는 이제 순위가 올라갔다 뭐 이런 거는 오히려 좀 낮은 순위에서 뭐 10위권에서 5위로 올라가고 5위에서 뭐 3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었을 때는 좀 길게 볼 수 있는데 벌써 그냥 하자마자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리스크적인 면에서는 재료 소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내일 정도의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볼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이제 나스닥 상장 이런 것도 나왔는데 아직 그런 내용은 없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 또 준비되고 있으면은 말씀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직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없어서 일단 내일 말씀드린 대로 뭐 순위를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베베핀 요게 넷플릭스에서 계속 1위 하는지 좀 보시고 만약에 순위 떨어지면은 뭐 바로 또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시가 정도만 일단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순위가 좀 뭐 떨어진다 아니면은 유지가 된다 이걸 좀 체크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이제 비중만 좀 덜고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등주로서는 토박스 코리아가 있는데 토박스 코리아는 이제 이 아기상어 콘텐츠 관련해서 뭐 제품 인형 같은 거 만드는 회사였는데 뭐 지금은 이제 확실한 이 아기상어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윗골이 달고 좀 밀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등주는 뭐 그렇게 썩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삼성출판사 아까 말씀드린 전략대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공략수 하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유닛 오늘 공략수를 좀 이미 아침에 노란톡방 계신 분들 드렸었는데 오늘 좀 나왔었던 오늘 시장 대비는 좀 양호한 흐름이죠. 2% 장중에 한 3%까지는 올랐었는데 유닛이 중동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해외 매출이 많은 의료 AI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의료 AI 쪽도 많이 조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예전에도 노란투방에서 좀 많이 공략적으로 들여서 수익을 좀 냈었던 종목이고 6만 원대에서도 수익을 들여서 거의 100% 이상도 수익이 좀 나왔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이 가격적인 지지 구간에 좀 와 있어서 요 정도 시세에서는 한번 지수적 반등도 노려볼 수 있는데 중동 진출에 대한 또 기대감 최근에 저 사우디 그리고 카타르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고 이미 갔다 오셨죠. 오늘 이제 오시는데 이런 좋은 내용들을 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이슈가 돼서 하방에 대한 지지가 좀 나왔기 때문에 반등 정도 한 15만 원 이상 한번 뚫어준다면은 한번 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선 21선 자리가 관건이긴 해요. 21선 자리에 얼만큼 빨리 안착을 하는지가 좀 관건인데 거래 대금만 좀 들어와 주고 시장 상황이 받쳐준다면은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공략적으로 유닛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유닛에 대한 전략은 계속 노란톡방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종 전문가님께서 의료 AI 역시나 하반기에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항상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큰 수익을 봤었던 루닉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재공략 관점에서 짚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매매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눌러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소통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내내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좀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무섭게 좀 팔아치우는 모습이 잡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실까요? 네, 자 오늘 지금 11시 현재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외인들이 3,200억대 매도입니다. 어제가 3,400억이었어요, 전체가. 오늘 상당히 많이 파는데요. 뭐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협회 쪽에서 금투자 쪽에서 1,500억대 매수세가 잡히긴 하지만 이게 뭐 사실 의미가 있나 싶어요. 원체 좀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차 반등 나오면 또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은데요. 시장 분위기 보더라도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라인들인데 원래 이제 주봉상의 큰 라인으로는 2,400포인트 자리가 저점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일봉상으로 완전 끝자락으로 살펴보면은 2,300포인트 정도 자리가 눈에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이제 작년 10월부터 해서 완전 일봉상의 저점 라인을 이은 자리인데요. 9월 바닥, 그다음에 1월 바닥이었고요. 지금 현재 바닥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2,300 초반 포인트 자리인데요.
이게 우선은 그 가자 지구 쪽에서의 지상전 이슈가 아직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측에서 좀 연기를 해달라는 얘기 때문에 좀 아직은 이슈가 커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 부분이 조금 크게 이슈화가 될 경우 또 시작되게 될 경우에 지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는 판단이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일전에 라인을 그어놨었던 이 나스닥 차트 상황이에요. 13,000포인트죠. 13,000포인트 이탈 부분이 조심해야 될 자리였는데 이번 주에 좀 나와줬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좀 큰 하락이 나와주면서 사실 어제와 그제 반등 포인트가 나왔었는데요. 살짝 깼다가도 깨버렸습니다. 많이 깼어요. 그럼 이게 좀 상황상으로 좀 복잡해지는데 주봉상으로 큰 그림을 보더라도요. 2020년 하단 자리부터 해서 이런 그림이 형성은 좀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최악인 경우에 12,000포인트 이탈에 대한 부분도 염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염려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여기서 한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6%에 7% 정도의 나스닥 하락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미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 보자면은 볼게요. 네, 이미 뭐 깨고 내려간 자리로 나와주고 있고요. 나스닥은 좀 버티고 있는 자리죠, 그렇죠?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많이 깨버렸죠. 네, 근데 나스닥은 좀 그래도 좀 버티는데요. 이 흐름이 조금 염려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경우엔 나스닥 12,000포인트에 대한 이슈가 더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거기가 아마 끝자락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또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자리는 이 자리가 되겠죠. 2022년도 하반기 나왔었던 자리에 저점 바닥 자리가 얼마냐면요. 2,200포인트 깨고 내려가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자리가 아마 바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현 상황이 조금 보여지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게 가자 지구의 지상전 이슈가 커지게 되면 유가의 상승은 불보듯 뻔해집니다. 그래서 유가가 뭐 2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우선은 100달러 돌파하면서 120, 130달러까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여차 조금 반등을 노리고 정리하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등도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어찌 됐든 좀 지금 상황은 이미 상당 부분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 그러실 것 같아요. 버티셔야 되고요.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하방에 대한 대비를 할 시점이다라는 말씀 짚어주셨고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노란색 영어 링크가 뜰 거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매일 시황 체크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는 국채금리와 유가 불안 지속 현상을 짚어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5.7%를 넘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WTI 지수 같은 경우에는 9월 27일 배럴당 93달러를 찍은 이후로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85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불안한 시장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가와 금리 모두 좀 전문가님께서 강조를 해주셨던 시장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데요.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다시 한번 보면 좋을까요? 네, 도움 주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네. 시장이 상승을 줄 만한 이슈거리가 정말 너무나도 부재한 그런 좀 상황입니다.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뭐 사실 유가에 대한 부분도 차트 좀 유가 차트 열어드렸는데요. 주봉 차트입니다. 상승을 좀 주는 상황에서 조정 좀 거치고 다시 이스라엘 부분 시끄러워지면서 좀 반등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은 1차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얼마냐면 120, 130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2022년도 때 고점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 이슈가 조금 있었던 시점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다시 중동 전쟁에 대한 부분이 커져지면서 이 부분은 다시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심각해진다면은 뭐 200달러 이상까지 얘기하고 있긴 한데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좀 카드가 있기 때문에 당장 그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우선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는 이 부분, 전 고점에 해당하는 부분인 120에서 130. 사실 중동 전쟁으로 좀 규모가 가자 지구를 벗어나면서 커지게 되면요. 우크라이나 이슈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0달러 얘기를 하는 건데 우선 120, 130까지는 거의 조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은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인플레이션 부분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사실 잘 아시겠지만 금리에 대한 부분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좀 다행스럽게도 이제 페드워치 이제 제가 사이트 열어놨는데 우선 금리 동결 쪽 오른쪽입니다. 97.1% 수준으로 6일 남았는데요. 이번 달에 우선은 금리 동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희한하게도 금리 인하 쪽이 2.9%가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해도 우선은 항상 금리 인상 쪽 이슈가 나왔었던 게 금리 인하 쪽으로 퍼센테이지가 잡혔다는 게 참 재미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은 조금은 많이 불안하긴 하지만 당장에 있어서 이스라엘 악재만 어떻게든 해소만 된다면 시장은 빠르게 안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한번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나스닥 차트 보시면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쫙 밀려 내려와 있는데 요 상황인데요. 고점에서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자체가 지금 10% 이상 빠졌다고 합니다. 네, 정책이 좀 밀리는 상황인데요. 혹여나 좀 더 내려올 경우, 여기 더 깨질 경우에는 금융 위기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도 꺾이는 그림들이 나오는 거죠. 우선 10% 넘어갈 경우에는 침체기로서 좀 조심하셔야 될 그런 포인트를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상황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셔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요 근래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스라엘 가자 지구 쪽에 지상전이 어떻게든 빨리 터져버리던 결론이 나던 간에 뭐가 나야 된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회복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리고 한 10% 이상의 나스닥이 하락을 거치고 회복하는 데는 한 3에서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본연의 가치를 찾아서 올라가는 포인트와 좀 안정기가 나오려면요. 이스라엘 부분이 터져주고 나서 좀 안정기 거치면서 내년 한 1분기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당장 그 이슈를 꺼내기에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미국의 민주당 쪽이 입지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빠르게 조금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보다는 조금 느긋하게 시장 보시면서 사실 이미 뭐 거의 뭐 망가진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여유 갖고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여유롭게 그냥 본인 일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중동 분쟁 관련된 이슈가 가닥을 잡아야지만 시장 방향성도 잡힐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도 시그널 종목들 3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영풍재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돌연 지난주에 하한가를 갔던 영풍재즈가 거래 정지 이후로 오늘 다시 거래 재개가 됐는데요. 장 개장하자마자 바로 또 하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키움증권 이슈도 있었는데 어떻게 좀 앞으로의 흐름이 이어질까요? 네, 당연히 예측됐던 결과입니다. 오늘 우선은 점 하한가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대한금속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이 동반 점 하한가를 갔습니다. 영풍재지가 지금 현재 창에서 1,800만 주가량이 쌓여 있는데 금액적으로 4천억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이 하한가에 쌓여 있는 금액이 4천억 원입니다. 예. 이게 사실 풀릴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네, 이게 풀리려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한 우선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까지도 하한가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한 3-4차례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 하락을 멈추고 난 이후부터에서도 문제인 게 키움증권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은 우선은 오늘 상황은 시장 영향인 것 같고요. 버티는 모습이긴 하지만 우선 700억 원 규모를 들여서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왔습니다. 방어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망가지게 됐습니다. 하반기 때. 그래서 올해 실적은 참 안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키움증권은 키움증권대로 우선 방어를 하니까 괜찮긴 한데 이게 하나 걱정스러운 건 이거예요. 아마 금감원 쪽이나 해서 증권가 전체의 전수조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키움증권 이외에 다른 증권사들도 하나씩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찾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근데 참 이게 답답한 점은 사실 영풍재지는 이미 이전부터 해서 낌새가 있었어요. 저도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 거래량 자체에 의미가 있었잖아요. 한 2달가량 박스권 유지했는데 거래량 계속 늘면서 이게 하루에 600만 주, 500만 주씩 거래가 됐습니다. 이 큰 주식이요. 금액적으로요. 2만 원, 5만 원에 500만 주면은 얼마입니까? 간단한 곱하기로 2,500억입니다. 이게 이제 움직였던 주식이에요, 하루에.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루에 거래량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털 물량들은 털었고요. 뭐 기사로 나와 있는 뭐 범죄 수익금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 금액이 뭐 4천억 원대, 5천억 원대라고는 합니다. 아마 근데 더 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 영풍재지 상황 자체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개인들도 거의 이 4만 원대, 5만 원대 횡보하면서 거래량 터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이쪽 세력에서 활용했던 계좌 100개 이상을 가지고 활용했다고 하는데 그쪽 세력의 조금 미수금 자체가 상당 부분 또 거의 지분을 다 흡수했기 때문에 개인들의 피해는 크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오로지 거의 피해보는 금액은 제가 볼 때는 키움증권이 가장 크지 않나.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서 개인들의 피해는 그나마 적을 것 같아서 여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다행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 내일도 하한가 갈 것 같고요. 다음 주 월, 화까지도 하한가 갈 가능성이 높고 그 이유도 모르겠어요. 더 갈 수도 있겠죠. 아마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 계속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하한가 그림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금속 얘기 드릴게요. 자, 대한금속 같은 경우도 뭐 최대주주로서 된소리 맞았어요. 이 종목 보면은 쌓여있는 800만 주가 있습니다. 사실 대한금속은 주가 조작에 연루된 건 아니에요. 주가 종목만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죠? 차트 상황에서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이것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크게 영향을 받은 건데 대한금속이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우선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그래도 영풍재지보다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영풍재지보다는 좀 빨리 풀릴 것 같고요. 다음 주 초에 그래도 풀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만약에 상황 보다가 대한금속 같은 경우는 하한가가 풀리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빨리 우선 빠져나오시고 다음 종목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영풍재지와 키움증권 관련된 이슈를 짚어봤고요.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한가 가능성이 충분하다.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이요. YG엔터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가 많이 빠져서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 때문인가라고 봤더니 작년에 계약이 종료가 됐대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주들 약세를 좀 크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네, 오늘 보면은 우선은 어제 갑자기 오후 저녁에 기사가 났습니다. 네. 지드래곤 마약에 대한 이슈가 갑자기 좀 터져주면서 오늘 YG엔터가 그에 영향을 받는데 사실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YG엔터와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체 입김이 셌던 분이시라 YG엔터에 영향을 주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오늘 YG엔터가 7% 빠지긴 하지만 하이브는요 오늘 9% 이상 빠지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도 4%대 빠지고 있어요. SM은 오늘 장중에 7.6%까지 빠졌다가 약간 밑꼬리 달리면서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엔터주들이 오늘 상황이 다 비슷비슷한데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 이 마약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약간 연예계 전반의 전수조사처럼 분위기가 좀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주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좋을지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슈가 점차 시끄러워지고 있고요. 하나하나 또
뭐 거미줄처럼 쭉쭉쭉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걸려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한동안은 연예계 전체에서 이 마약 이슈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YG엔터를 비롯해서 뭐 SM이나 하이브 같은 경우가 오늘 하락하는 게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 딱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 YG엔터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재계약 불발 이슈도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도 해서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데요. 주가를 올리기 위한 방안들이 있잖아요. 우선 블랙핑크가 어떻게든 완만히 해결이 되면서 주가를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11월 달에 베이비몬스터가 출격을 합니다. 그에 따른 신입 걸그룹 자체 인기가 또 원체 많기 때문에 또다시 조금 YG엔터의 성장성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엔터주들은요. 항상 4분기가 성수기거든요. 4분기, 1분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공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에 따른 좀 반등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 같은 상황에서의 YG엔터나 하이브나 SM 같은 경우는 시장 영향과 더불어서 연예계 마약 이슈 자체가 좀 불거지면서 영향을 받은 거고요. 이 이슈 자체가 좀 안정화되면서 다시 조금 괜찮아진다면 주가는 다시 펌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G엔터 같은 경우는 바닥 자리를 좀 잡아보자면 큰 바닥으로 인식되는 구간은 2022년 하단 자리인 4만 원 자리가 우선은 잡히긴 하는데 설마 여기까지 밀릴까 싶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사실 6만 원 이탈 때부터 꽤나 두꺼운 매물벽 자체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거는 그냥 시장 영향이 좀 과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5만 원 이탈 때부터는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길게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최악인 경우 밀리더라도 4만 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도 같이 한번 볼게요. 하이브도 요즘 굉장히 좀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어요. 자, 하이브 같은 경우 저점 바닥 인식되는 자리가 이 자리네요. 여기 보시면 1월, 2월, 3월 자리에 박스권 자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 자리 버팀목이 되겠죠. 가격 전략으로 18만 한 5천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밀리긴 하는데요. 갭이 좀 상당히 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한 19만 원대 이탈부터는 매수 자리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천천히 오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을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도 같이 보죠. 대표 세 종목 보겠습니다. JYP도 봐야 되겠지만 SM까지만 볼게요. 자, SM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요. 깨지는 듯 하다가 다시 밑꼬리 달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잘 버티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SM의 박스 자리는 이 자리 4월, 5월, 6월 자리가 나름 형성은 좀 되어 있어서 지금 오늘 밑꼬리 달고 올라가는 게 매도보다는 여기 자리 10만 원대 초반이 오면은 매수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많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오늘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깨지는 듯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SM 같은 경우는 바닥 확인이 지금 돼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걱정보다는 반등 노리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YG를 비롯해서 엔터주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짚어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재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삼부토건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건 관련주들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뭐 얘기하는 와중에 코스닥이 3% 하락이 넘어가네요. 야, 뭐 어찌 이럴까 싶습니다. 정말 답답하긴 한데. 자, 우선 삼부토건이 오늘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있고 여차 뭐 중동, 사우디 쪽의 이슈도 있고 이래저래 이슈거리가 조금 생기다 보니까 주가가 좀 최근에 바닥을 좀 확인하고서 꿈틀대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돼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삼부토건은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IPGD사와 스마트시티 4.0 MOU 체결을 일전에 했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면은 겨울이 지나고 이제 내년이 오게 되면요. 더 이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슈 자체가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차분하게 좀 안정되면서 재건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이미 미리미리 조금 반응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겨울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다시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삼보토건도 그에 따른 움직임을 보시는 게 맞고요. 거래량도 일정 부분 조금 터져주면서 요 근래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일진 모르겠지만 시장 대비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추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가지고 나와봤고, 만약에 반등이 나올 경우에 우선은 전고점 라인이었죠. 4,000원 부근까지는 일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급등이 나온다면 충분히 가능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급한 접근보다는 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거 보이시면 들어가셔야 돼요. 시장이 갑자기 너무 또 이스라엘 분쟁 부분 때문에 깨져버리게 되면은 힘 못 씁니다. 그거 좀 안정되면은 다시 빠르게 올려칠 수 있으니까 그거 기다려 보셨다가 올라온다 싶으시면은 매수 대응하시고 4,000원까지 보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본격 이슈가 되기에는 겨울 지나야 됩니다. 봄 돼야지 이슈가 좀 확인될 수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기다리시고 관심 주목에 넣어두신 다음에 대응하신 전략이 우선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주에 이어서 재건 관련주들까지 앞으로의 흐름 짚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흐름들 짚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김선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세 글자 남겨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앞으로 섹터별로의 흐름들 짚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전장은 코스피가 2%대, 코스닥이 3%대로 낙폭을 키운 채로 마감을 짓고 있는데요.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한마디로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사실 아침 일찍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미국 이제 하원 의장이 마이크 존슨이 됐는데 아주 친 트럼프 인사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쪽의 입지가 사실 조금 더 많이 세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장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사실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외인이 매도세가 아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좀 들고 있고요. 오후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매수로 일관했던 오늘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 쪽도 상황 분위기상 매수세를 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2.16%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이 3.07%까지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750 깨고 내려가면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 공백이 굉장히 계속될 거예요.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우선은 이번 주 끝자락까지 해서 미국이 이스라엘 쪽에다가 지상전에 대한 부분을 좀 투입을 좀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자국 내에서 이제 중동 쪽에 배치되어 있는 기지를 좀 지키기 위해서 설비를 좀 손봐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본격화된다면은 한 번은 더 크게 출렁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좀 많이 우려스러워요. 근데 이미 나스닥 같은 경우가 10% 이상 하락이 시작됐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하더라도 전저점을 이탈하는 포인트가 일봉선으로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깨져버린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하나 이 나스닥 차트 보시면요. 아래 좀 두꺼운 라인이 하나 있는데요. 라인을 한번 제가 그어봐 드릴게요. 이 라인인데 보이실 거예요. 이 라인이 200일선입니다. 근데 200일선 터치를 아직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좀 위협이 되고 있거든요. 200일선 추종하는 사람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깰 경우에는 더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이게 아마 이스라엘 지상전 가자지구 지상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깨는 이슈 자체가.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고요. 저도 힘듭니다. 하지만 이겨내고 있잖아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힘내시고 좋은 그림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힘들지만은 내년 초 생각하시고 많이 오를 거 생각하시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오후장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1357 누르고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오늘의 핵심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오늘 장 상승 섹터는 닭고기와 마이코플라즈마, 베베핀 관련주들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백 우려감을 주의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